대해서 생성형 AI로 강화된 컨택트 센터 AI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클라우드에서 커스터머 엔지니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김세리라고 합니다. AI 이노베이션 트랙이 컨택트 센터 AI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아마 연속된 세션으로 굉장히 좀 지치셨을 수가 있는데 제 다음 시간이 바로 커피 브레이크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앞선 세션에서도 설명된 내용같이 대규모 언어 모델, 즉 라지 랭귀지 모델 기반 생성형 AI는 시장 전반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통해 이제 우리는 복잡한 데이터를 이해하고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방식으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온라인 상호작용 및 고객 서비스 시나리오를 강화할 수 있으며 다양한 형식의 더 많은 콘텐츠를 손쉽게 생성해낼 수 있고 기업에게 AI와 데이터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글은 전체 포트폴리오에 생성형 AI 및 대규모 언어 모델을 도입하고 있고 이에 따라 AI 실무자, 개발자, 비즈니스 사용자 모두 이러한 혁신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일 AI 실무자가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하고 싶다면 버텍스 AI로 이동하여 모델 가든에서 구글 리서치와 브레인이 게시한 모든 최신 라지 랭귀지 모델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해당 기능의 다른 오픈소스 모델도 호스팅되도록 확장될 예정에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은 앞에서도 설명되어진 내용들이지만 롤에 따라서 조금 매핑해서 설명을 드리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실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버텍스 AI에서는 특정 유즈 케이스를 위해 해당 모델 기반으로 동작하는 제너러티브 AI API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API로는 앞서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팜 API가 존재를 하고 있고 이를 사용해서 텍스트 기반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시거나 혹은 텍스트 요약을 수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너러티브 AI 스튜디오를 사용해서는 생성형 콘텐츠를 개발해내실 수도 있습니다. 개발자는 제너러티브 AI 앱 빌더를 사용해서 특정 상황에 맞는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실제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뒤쪽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이러한 앱 빌더를 통해서 베이스 문서를 포함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대화형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인포봇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이 모든 기술을 오늘 소개해드릴 컨택트 센터 AI에 더불어 다큐멘트 AI, 디스커버리 AI, 헬스케어 AI와 같은 특정 산업 솔루션의 패키지화해서 비즈니스 사용자로 하여금 조금 더 쉽게 이 모든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컨택트 센터 AI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수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용자는 물론 상담원과 고객센터 관리자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정말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객센터 또는 컨택센터를 사용할 때 엔드유저 측에서는 그동안 긴 기다림이나 계층적인 대화형 음성응답 트리 그리고 필요한 정보나 작업을 직관적으로 얻어내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상담원 측에서는 고객센터 운영 중에 지속적인 상담원분들의 이탈과 높은 초기 교육 비용이 있었을 것이고 고객센터 관리자는 컨택센터가 마치 블랙박스처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으셨을 겁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기존 레거시 컨택센터 스택에다가 그 위에 AI 기술을 더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아마 체감하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는 기존의 컨택센터 AI 또는 CCAI라고 불리는 제품을 기반으로 고객센터용 대화형 AI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세부 기능을 살펴보자면 가장 먼저로는 다이얼로그 플로우 기반으로 동작하고 있는 매우 인기 있는 가상 에이전트 개발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대화형 AI 경험을 생성해서 작업을 자동화하고 실제 상담원에게 연락하지 않고도 사용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이전트 어시스트를 사용하면 고객 상담이 실제 상담원에게 이관될 때 해당 상담원을 지원하고 관련 질문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택센터 AI 인사이츠를 통해서는 전체 대화를 살펴보고 비즈니스의 의사결정을 위한 실행 가능한 인사이트를 생성해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AI 기술은 지난해 출시된 컨택센터 AI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컨택센터 AI 플랫폼을 통해서 고객센터를 하나의 서비스 제품으로 재구상하였고 사용자에게 이 모든 뛰어난 AI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AI 퍼스트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글 클라우드는 CCAI에서 라지 랭귀지 모델을 바탕으로 어떤 것들을 하고 있을까요? CCAI의 맥락에서 이 신기술들의 적용 방향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째, 유저 퍼스트입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정말 놀랄만한 사용자 경험을 만들어내서 엔드 유저가 매우 직관적인 방식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라지 랭귀지 모델과 트랜잭션 봇 기반의 사용자 경험을 통해서 이슈의 엔드-투-엔드 해결을 실제로 돕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엔드 유저가 사용자 경험 관련된 모든 기능들을 기반으로 멀티 모달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구글 클라우드는 개발자 친화적이 되는데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품질 대화형 AI를 생성할 때 몇 개월, 몇 분기가 걸렸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의 최신 기술을 기반으로 이러한 고품질 대화형 AI를 매우 빠르게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게 될 인포봇 또는 트랜잭션 봇과 같은 혁신을 통해서 이러한 사용자 경험을 몇 달, 몇 분기가 아닌 며칠, 몇 주 만에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글 클라우드는 책임있는 제어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신 기술 AI 기술의 도입에 관해서는 여전히 시장에 굉장히 많은 우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글 클라우드는 이러한 기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객 경험을 설계할 때 사용자의 맥락을 고려해서 대화 경험이 실제로 관리자가 정의한 도메인에서 얼마나 벗어날지 또는 얼마나 그 도메인 내에 머무를지 정도를 제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관리자로 하여금 엔드 유저 고객 경험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질 수 있도록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CCAI 플랫폼은 우리가 이 기술들을 서비스하는 방식 자체입니다. 이제 우리는 CCAI 플랫폼을 기반으로 Day 1 가치 솔루션이라고도 부르는 즉시 사용 가능한 다양한 기능들을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진행 중인 대화를 요약하고 선택한 CRM에 업로드하고 싶다고 가정해보면 상담원께서요, 내장된 요약 모델을 사용할 경우에는 바로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관리자가 고객센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고 적절한 가상 에이전트 경험을 생성할 수 있도록 알맞은 토픽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바로 인사이츠의 토픽 모델링 기능을 통해서 원하는 바를 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실제 고객 경험 측면에서 생성되어지는 매우 멋진 가상 루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관련된 모든 주제를 가져와서 실제로 가상 에이전트에 제공하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훌륭한 스티어링 봇 또는 인포봇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고객 경험 자체와 어떻게 이러한 제품들의 생성형 AI가 실제로 도입되는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가 인포봇을 매우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자체 보유한 콘텐츠에서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과 같은 부분에서 도메인 이름만 제공하시게 되면요. 그 다음은 모두 자동으로 생성되게 됩니다. 우리는 입력한 도메인 전체에서 콘텐츠를 가지고 와서 채팅봇을 통해서 답변을 제공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소스의 비즈니스 문서를 별도로 제공을 하셔서 이를 보완하실 수도 있습니다. 해당 봇이 바로 생성이 되면 수많은 사용자 질문에 이제는 답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도메인 콘텐츠 내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경우에는 고객 선택 옵션에 따라서 라지 랭귀지 모델의 일반적인 지식을 답변할 수 있도록도 대체 방안을 제공하기 때문에 관리자께서 그러한 방식으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봇 환경에서 허용할 생성 콘텐츠의 유형과 허용 여부를 매우 세분화해서 제어할 수 있도록 다음 옵션처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답변에 표시하고 싶지 않은 용어들도 지정을 하실 수 있는 수준으로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희는 봇이 즉시 많은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도록 하는 손쉬운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로는 백엔드와 트랜잭션을 완료하는 것 자체도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쉬워졌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봇이 이러한 트랜잭션을 완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크게 3가지가 새롭게 제공이 되어지고 있고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전 개발된 플로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업계 전반에 요구되어 있는 요구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클릭 한 번으로 플로우에 추가될 수 있는 다양한 유즈 케이스를 개발해 두었습니다. 이러한 플로우에는 예를 들면 주문 상태 확인, 사용자 인증 또는 청구서 설명과 같은 일반적인 작업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은 즉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단히 클릭하고 플로우에 추가하시기만 하면 해당 작업을 위한 API 설정 방법들에 대해 사용자 지침이 제공이 되게 됩니다. 둘째, 그래픽 인터페이스에서 그래프를 작성하는 방법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더 이상 모든 가능 경로를 관리자가 직접 지정할 필요 없이 모두 AI가 처리하게 됩니다. 개발자는 비즈니스 로직과 봇이 완료해야 하는 작업들만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트랜잭션 작업을 지정하는 또 다른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앞선 비즈니스 로직 그래프 빌더를 사용하는 대신 자연어를 사용하시는 건데요. 자연어 기반으로 인스트럭션 기반 플로우를 작성해 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 화면에는 영문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 플로우는 미결제 잔액이 누락되었을 때 고객으로부터 지불 금액을 수집합니다. 와 같은 자연어 형식으로 인스트럭션을 작성하실 수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플로우도 생성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리자는 유즈 케이스에 따라서 더 알맞은 플로우 생성 타입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에이전트 어시스트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실제 상담원이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통화 전에는 요약 기능을 사용해서 미리 봇과 진행한 대화의 컨텍스트를 제공받을 수도 있고 통화 후에는 요약된 내용을 가지고 통화 후 랩업을 위한 드래프트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러한 요약본은 편집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신규 기능은 에이전트 앤서스라는 기능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앞서 얘기한 인포봇을 사용하고 있지만 에이전트 앤서스는 실제 상담원을 위해 조금 특화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직에서 취하셔야 될 일은 관련된 콘텐츠를 지정해 두시기만 하면 되고요. 실제 상담원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와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담원이 봇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상담원이 봇에게 질문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약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답을 받게 되면 상담 중이셨던 상담원 분께서는 고객께 해당 답변을 바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답변만 전달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봇 역시 동일한 기술 스택으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도메인 컨텐츠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도메인 내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다면 일반적인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옵션도 마찬가지로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함께 제공되고 있는 딥 링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실제 상담원에게 굉장히 유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개발자를 위해서 이러한 기능들은 에이전트 어시스트 대화 프로필 메뉴에서 매우 쉽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능을 선택하고 콘텐츠 소스를 지정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CCAI 인사이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CCAI 인사이츠는 실제 상담원, 봇의 모든 대화 데이터가 분석을 위해서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객센터에 들어오는 토픽들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무엇에 대해 전화를 하는지, 최우선순위가 무엇인지와 같은 인사이트를 얻고 이를 비즈니스 결정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CCAI 인사이츠에서 새로 소개드릴 기능은 커스터머 인쿼리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기능은 고객센터에 들어오는 주요 질문을 그룹핑해서 해결해야 될 사항의 트렌드 그리고 그 유형에 대한 계율을 제공하는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각 주요 질의에 대한 추천 답변도 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 그리고 추천 답변의 그룹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를 사용해서 고객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최근 사람들이 관심 갖는 영역이 무엇인지, 고객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셀프 서비스 콘텐츠를 개선하실 수 있는 데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를 코칭이나 훈련용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된 것처럼 인사이츠에서 생성된 콘텐츠들을 실제로 사용하면서 엔드 유저와 관리자 그리고 실제 상담원 모두를 위한 가상 에이전트를 개발할 때에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강력한 피드백 루프로도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실제로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CCAI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분야의 고객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객사 중에 대표적인 통신회사 벨 캐나다와 벨의 엔드 유저를 위해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중 일부를 현재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깊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벨은 이제 고객센터로 들어오는 모든 통화를 기록하고 분석을 사용해서 실제 비즈니스 결정을 내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발전적인 협력은 한 발 한 발 더 나아갈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즐거운 커피 브레이크를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